예, 오늘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또 제법 오래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아르테미스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나로호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저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긴 했습니다만, 어, 그런 우주 관련한 산업의 최근 트렌드 또는 최근 뉴스들을 모아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예,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구소련, 지금 러시아의 소련과 미국의 어떤 경쟁이 오랫동안 돼 왔습니다. 원래 처음엔 러시아가 더 잘했고요. 소련이 더 잘했었고요. 먼저 시작했고. 그래서 보시면 57년 10월에 스토트니크 1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저 인공위성을 샀던 게 저였고 미국에서 바로 그 다음 해에 나사를 만들어서 뭐 공약 선언하고 발사 62년까지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사실 소련이 훨씬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달 착륙은 미국이 먼저다. 1969년도 아폴로 11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폴로 11호가 진짜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엄청 많죠. 네. 아무튼 미국이 달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뭐 우주정거장 뭐 이렇게 진행되면서 또 했고 우주정거장도 소련이 제일 먼저 했네요. 71년도에. 그리고 미국은 73년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가면서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소련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맞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품격 있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미국은 당연히 자본주의가 맞다고 생각했을 테고. 그리고 군사적 강보, 요게 사실 그 어, 로켓이기 때문에 미사일과 동일하게 기술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에 대한 테스트, 아, 같은 것들을 선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넓은 수준의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었을 거기 때문에 기술적 혁신을 이룬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뭐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경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스페이스 1.0부터 4.0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던데 처음에는 뭐 관측하고 그다음에 경쟁의 시대에 들어가고 또 이제 협력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상업화로 넘어가죠. 뭐 이 얘기들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해 보도록 하죠. 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우주 산업도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엄청 싸진 거예요. 비용도 예전에는 미국이나 소련처럼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해야만 할 수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펠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가격이 아,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성수도 훨씬 더 많이 쏘고 있고 더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우주에 비해서는 이제 과거의 우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우주를 가고 또 로켓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러게 아니라 이제 약간 상업화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업들, 스페이스X가 스타트업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회사들도 있고 또 여기로 돈을 벌 수 있다고 계속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용적인 고민들을 해서 우주에 왜 가는데 가기 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돈 벌려고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그냥 기술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걸 통해서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산업이 조금 더 핫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회사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이 유명합니다. 스페이스X가 압도적으로 유명하고 뭐 제프 베조스, 아마존 제프 베조스도 우주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계속 쏴대고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야, 뭐 스타링크, 나사가 나사는 민간 기업이 아니잖아요. 나사와 함께 협력해서 이끌고 있는 역할들을 스페이스X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회사 중에 하나는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입니다. 예. 여기는 우주 경험을 팔겠다. 그래서 우주 비행선을 타는 경험들을 팔기도 하고 상업적 우주 관광이죠. 럭셔리하게. 예,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블루오리진이나 스페이스X는 기술적인 관심이 많겠지만 버진 갤럭틱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보다 그 위에 서비스를 팔려고 하는 회사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네, 스페이스X의 사진은 제가 하나 가져가 봤고요. 블루 오리진. 예, 약간 모양이 다르죠. 예, 아무튼 아마존에 돈을 엄청 투여하고 있다라고 보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 회사입니다. 세 번째 회사입니다. 예, 딱 보시면 알겠죠?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 아저씨가 이 창업자이고요. 억만장자입니다. 네. 돈 엄청 많이 벌어서 로켓 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아마 제가 예전에 보기로는 이게 1억 얼마인가 2억 얼마인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 그 경험이요. 요거 탈 수 있는 우주왕복선 타는 경험. 네. 부루마블 같죠? 예.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주 산업 자체가 인프라를 까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그 위에 저궤도 통신 같은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는 진짜 우주에 살 수 있을까? 다른 나라, 다른 행성에 살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까지 연결을 하고 어,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궤도 위성 또 스타링크가 어마어마하죠. 스타링크 때문에 뭐 선박들도 지금 인터넷을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져 있고 또 뭐 사막, 그다음에 아프리카 뭐 이제 인프라를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들의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음,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구를 촘촘하게 저궤도 위성들이 돕고 있습니다. 예, 사고는 안 날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여튼 예,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저궤도 위성을 뽑고 있고요. 예, 이렇게 잘 나온다고 하네요. 200메가 나온답니다. 예, 미국에서 200메가는 쉽지 않을 텐데, 예, 항구 도시에서 지금 측정을 해본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비가 올 때까지 열심히 비고 빌어서 비가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좀 다른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이제 지구 관측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어, 날씨를 좀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 이런 고민들도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면 태풍이 좀 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들 거고 뭐 계속 가뭄이 있다고 하면 어딘가에 비를 내릴 수 있도록 무슨 성분을 어떤 화학작용들을 해주면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농업과 연결되고 식량 안보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금융이나 물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어, 이런 지구 관측이 실제로 돈이 되는 비즈니스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겠다라는 거죠. 미세중력 궤도 내 제조 이런 거 저 처음 봤습니다. 그 무중력 안에서 뭔가 어, 지구에 살 수 없는 실험들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고 예, 중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새로운 고민들. 그래서 거기서 실험한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뭐 지구에 가지고 와서 반영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실험장이 열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테미스 미션, 예, 우리 최근에 봤잖아요. 뭐 아르테미스 2호가 가서 찍은 사진들, 뭐 이런 것들 잔뜩 보고 했었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기술력이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도 하고 있고 미국의 상대가 되기는 쉽지 않죠. 네, 그런 점에서 아르테미스 미션이 되게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나 보다라고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앞장서고 있는 아르테미스 협정 그리고 ILRS 중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쪽은 뭐 어떤 뉴스들을 봐야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일단은 저 정도만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그 저궤도 위성들을 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잘 질서 있게 관리되고 있나? 다 그렇게 되진 않겠죠? 뭐 어딘가에 날아가고 없어지고 하겠죠? 그러면 지구에 쓰레기들이 많아지겠는데? 이렇게 안 부딪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제가 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예, 그럼 이렇게 우리의 승리호 같은 거 한번 나가서 이게 딱 쓰레기 수거도 좀 하고 해야 되는 비즈니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송중기 보내자.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봤기도 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우주를 위한 ESG가 말이 되겠다. 의미가 있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뭐 세계경제 포럼, MIT 다양한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하면서 단순히 열심히 개발만 하지 말고 잘하면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면 인센티브도 준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까지도 가 있는 걸 보면 예, 그냥 잠깐 고민했던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실제적으로 우주 산업이 가고 있다라고 이런 부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재가 여기도 부족하죠. 여러분 친구 중에서 우주공학과가 있습니까? 우주공학은 사실 보통 이제 옛날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우주항공기계 뭐 이렇게 과가 그냥 같았거든요. 우주항공기계공학과 이렇게 했었고 사실 기계공학과가 거기에 이제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죠. 뭐 조선공학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항공, 자동차 다 연결되어 있는 기계공학과 사람들이 많이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인프라를 까는 것 그 이상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IT 전문가들 당연하고 전기전자 당연하고 이제 그런 부가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고 실제로 행성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다른 고민들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인재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주공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럼 다양한 측면에서 저기 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보니까 뭐 법학, 경영, 생명공학 다양한 고민에서 이 우주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거리가 많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주로 가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예, 간단히 우리나라 역사들을 좀 같이 가봤고요. 1992년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우리별이로 저도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까지 연결돼 있고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누리호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성공하고 발사하고 실패하고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발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 몇 초 있다가는 뭐 이렇게 발생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엄청 디테일한 일인데 이거 돈 쓰는 일 아니냐? 얘 돈 언제 버냐?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돈 언제 버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다 돼야 할 수 있는 거고 예, 저런 식으로 이제 나로 과학 위성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저런 프로세스들을 거친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전 이것도 재미있었습니다. 한 회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아실 만한 큰 회사들도 있지만 잘 모르는 작은 회사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학도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기여한 거죠. 참고로 저는 이제 대학들이 많구나. 아, 저기 석사, 박사들 그 박사 과정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나로가 성공하면 졸업하는 거고 실패하면 사실 이제 좀 불편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졸업이 걸려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나로가 그냥 어느 날 어떤 회사 하나가 돈 많이 투자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여러 학교들이 우리 모두의 고민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먼 곳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음, 저렇게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거의 2배 이상이죠? 네. 네, 확실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핫합니다. 음, IP, 지식재산권은 그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있대요. 그다음에 LG전자, 그다음에 항우현, 뭐 애트리, 현대차. 그래서 야, 저런 회사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이제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계속 우주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 뭐
분야별에 대해서도 연세대도 나오고 서울대 국방과학연구소, 이너스페이스 뭐 이런 회사들 처음 들어보지만 아무튼 뭐 나와요. 네, 유효특허 국가별 비율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미국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정말 압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랬으면 이제 제가 이 자료에 중국 버전으로 또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다행성 문명의 설계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까 이런 표현을 일론 머스크가 썼던데, 네, 우리는 사실 우주에 가본 적도 없고 갈 일도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 후세에 또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여행도 가고 있고 아주 뭔가 만져진 듯한 느낌의 우주 산업들이 열리고 있는 걸 봐서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고 이걸로 실제로 돈을 버는 상황들이 펼쳐지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갑시다. 우주로. 오늘도 감사합니다.